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대통령실 물가 TF 13년 만에 부활입니다. 13년 만 2011년 이후에 다시 처음으로 생겼다라는 얘기인 거죠. 어제, 그제 제가 계속 전해드렸습니다. 국수 한 그릇에 16,000원, 햄버거 하나 먹는데 10,000원이다라고 전해드렸어요. 물가가 보통이 아니죠.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 직속으로 물가 TF가 부활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TF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잡힐 수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부분인 거겠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강행, 협치 하루만 했겠다. 네. 어제 이 시간 딱 요쯤에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여야 합의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합니다. 라고 이태원 특별법 얘기를 드렸었어요. 여야 합의. 너무 간만에 드리는 희소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최상병 특검법 강행. 주어는 민주당이죠. 민주당 강행했다. 협치 하루만 했겠다라는 게 국민일보의 오늘 일면입니다. 근데 관련해서 다음 기사도 좀 같이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야, 최상병 특검법 강행, 윤 거부권 방침. 네. 지금 이 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강행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라는 게 동아일보의 지금 기사입니다. 여기 좀 보겠습니다. 지금 야당의 단독 처리, 윤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란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동아일보는 똑같이 특검법 강행 처리긴 하지만 여기에 좀 더 방점을 실었어요. 이 얘기인즉슨 이건 윤 대통령도 수사 대상인 거 아니냐.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담 3일 만에 이건 대통령을 정조준한 거 아니냐라는 게 동아일보가 방점을 찍은 포인트입니다. 대통령실 야당 나쁜 정치 엄중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다음 기사도 좀 이어서 보시죠. 경향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90분 만에 거부권 든 대통령. 네. 경향신문은 어디에 방점을 찍었느냐.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가 되고 불과 90분 만에 1시간 반밖에 안 되는데 즉각 반대다. 우리 거부권 행사할 거다라는 취지를 밝힌 게 문제다라는 취지의 이 제목을 지금 실었어요. 저희가 지금 저마다 살짝 다른 이 신문 기사 제목을 같이 좀 보여드립니다. 어떤 게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도 잘 좀 파악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북 해외 한국 공관 대상으로 테러 준비. 네, 지금 누가 한 얘기냐? 국정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 해외 대남 테러 정황을 공개했다라는 건데 이 해외 어디냐? 이 해외 공간 5곳입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등 해서 5곳에 대해서 북한이 한국 공관에 대해서 뭔가 테러를 하려는 시도를 우리가 포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2단계나 상향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보겠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해당 국가들의 요원들을 파견하여 대한민국 공간 감시를 확대하고 테러 목표로 삼을 우리 국민을 물색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미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인즉슨 해외 공간도 상당히 지금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제외 국민들 그리고 어쩌면 해외 관광관 우리 국민들도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굉장히 주의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5분만 더 잤으면 이거 내 얘기야. 네, 어른들도 이렇죠. 그런데 이건 어른들 얘기는 아닙니다. 꿈나라 점령한 학원공화국. 누구의 얘기냐. 11살부터 19살까지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2021년이랑 3년 뒤인 2024년 올해 이 조사를 해보니까 수면 시간은 대략 한 8시간 14분에서 7시간 59분으로 15분 정도 줄었고요. 공부하는 시간은 2시간 27분 공부하던 애들이 2시간 55분을 공부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어떻게 바뀌었냐. 수면은 자는 시간 15분 줄고 공부는 28분, 대략 한 30분 갑절로 더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11살부터 19살, 10대 아동 청소년들의 얘기라는 거죠. 어른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10대 아이들 그래도 행복 지수가 45점이더라. 50점이 채 되지 않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수치죠. 네. 아이들이 충분히 좀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보라색 옷을 입고 있는 이분들. 네.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가 됐죠.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 통과가 된 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핵심은 진실 규명인 거죠. 네. 여야가 합의로 법을 통과시킨 만큼 그 법의 취지를 잘 살려서 법이 실효성 있게 좀 진행이 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아침의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명심입니다. 명심. 무엇이 명심이냐. 오늘은 어떤 날이냐?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원내대표 선거. 그럼 후보가 누구냐? 단독 입후보 친명인 박찬대 의원이 홀로 입후보를 했죠. 단독 입후보입니다. 단독이기 때문에 찬반 투표에서 과반 찬성표를 얻으면 그냥 확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된 상황으로 보면 사실 이거는 최창열 교수님,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거의 추대 느낌이 있어요. 단독 입후보다 보니까. 근데 이 단독 거의 추대 느낌이긴 하지만 전원 찬성표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일부 반대나 기권표가 나올 것이냐. 오늘은 그게 관건이다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 반대표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나와야 된다. 네, 나와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전 몇 표는 반대표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반대표가 몇 표가 나올지 그것보다도 일단 우선 이제 단독 입후보 자체가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독 입후보도 뭐 당내 사정이니까 네. 그 부분만을 뭐 나무랄 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후보가 거론되다가 박찬대 이제 의원이 거의 단독으로 나오게 됐어요. 거의 추대 형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이른바 마음, 의중이 어디에 갔느냐. 아까 여기 처음에 그 명심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그게 이재명 대표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완전하게 장악을 한 겁니다. 현실이니까. 지난번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도 결국 많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잖아요. 그 후보들이 말이죠. 원외 이른바 친명인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완벽하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아무튼 간에 그러나 뭐 박찬대 의원이 얼마나 표를 얻을지 반대표가 몇 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당이 어쨌든 간에 당도 그렇고 어떤 모든 권력은 말이죠. 과도하게 치우치거나 쏠리거나 편향되면 그 권력은 대단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건 권력의 속성입니다. 민주당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제의 원인이 그 운영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체크 앤 밸런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그러한 그 나름 내부의 좀 그런 기제가 너무 약해진 건 아닌지 그래서 스스로 그런 것들 돌아봐야 된다. 민주당 스스로 그런 마음은 듭니다. 네. 지금 박찬대 의원이 단독 입후보를 했는데 거기에 전원 찬성이 나오면 오히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오히려 반대나 혹은 기권표가 일부는 좀 나와야 된다라고 최창열 교수님은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게 지금 명심이 결국 박찬대 의원한테 있다는 얘기가 지금 분위기가 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분위기가 생기게 된 이유, 이 영상 때문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영상인지 직접 보고 오시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이제 망설이지 말고 신속하게, 과감하게, 화끈하게 치워야지. 네. 진짜 그래야 됩니다. 근데 왜 저 보면서 말씀하세요? 이거 또 당했네, 이거. 이쪽 보고 얘기했어. 네. 근데 그 말을 왜 저보고 하세요? 아하하! 이게 웃음이 빵 터졌어요. 네. 그리고 그 뒤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래 또 당했네. 그런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했습니다. 요 모습을 보고 명심이 여기가 있나라고 했는데 사실 박영원 의원님. 또 당했네. 하하. 우선 요 상황이 1번 내 맘 들켰네. 2번
내 맘이 그런 것처럼 스무스하게 잘 갖고 갔네. 뭡니까? 저는 3번이라고 생각해요. 3번은 뭡니까? 이게 너무 가볍게 서로 농담하는 그 대화를 우리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닌가. 너무 다큐로 받았다. 네, 너무 다큐로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원내대표가 단독 후보로 된 사례가 많지 않죠. 뭐 없다시피 하지만은 그것이 과연 뭐 건강하지 않는 정당이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정말 중차대한 상황에 놓였거든요. 왜냐하면 밖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민생과 야당과 협치를 하지 않고 있고, 그 2년간의 시간이 흘러왔는데 정말 물가 TF를 만들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올랐고 국민들께서는 정치가 사라졌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는 여소야대가 되니까 시행령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단일 대우로 정말 박찬대 의원이 단독 후보로 이렇게 등록됐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이건 뭐 박찬대 의원이 정치력을 발휘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원내대표 선거 가지고 여러 후보들이 와서 선의에 경쟁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합의를 해서 정말 누가 윤석열 정부를 잘 견제할 거냐라는 것을 정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선거 없이 찬반으로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이게 과연 나쁜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단일 대우로 가야 될 필요성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단독 입 후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그 상황은 내 맘 들켰네나, 혹은 내 맘은 그게 아닌데 뭐 스무스하게 그런 것처럼 좀 잘 갖고 갔네 또 아니고, 3번 그냥 웃고 넘어가는 가벼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윤영걸 대표님. 네. 1번, 2번, 3번 뭐라고 보십니까? 혹시 4번도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옛날에 저걸 보고서 네. 옛날에 KBS 개그 프로그램에 개그 회장님, 우리 회장님 있었어요. 하나도 안 웃긴데 옆에 중역들이 박수 치고 막 네. 회장 얼굴에 뭐 묻으면 떼주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이재명 대표가 옳은 방향으로 가면은 둘이 손잡고 같이 가면 되는데 네. 서로 틀린 방향이 있을 때 서로 견제와 균형이 돼야 되는데 저렇게 일방적으로 네. 이재명 대표 뜻에만 따라서 당을 원내대표를 할 때 저게 우리나라 민주정에 맞는가. 지금은 시원해서 박수 칠지 몰라도 앞으로 굉장히 좀 부메랑이라든지 역풍도 좀 우려된다. 걱정이 좀 되는 장면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약간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옛날 개그 프로처럼 회장님이 한 말씀은 안 웃겨도 웃고 막 이런 분위기 아니겠느냐. 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송재준 의원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제 나이 때는 아니다 보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아니 아까 전에 저 장면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뭐 단일 대우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 뭐 좋다 이겁니다. 당연히 뭐 야당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여당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죠. 견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저런 식으로 사랑 표현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자료에 한번 나오는 것처럼 박찬대 지금 의원 보면은 너무나 지금 막 뭐 너무 신나 보이세요. 막 하트 표시도 지금 하고 있고,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뭐 광대를 무슨 뭐 청소해 줬다라고 하시고 뭐 코를 청소해 주기로 하지 않나,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에 저렇게 되시는 건데, 저는 좀 궁극적으로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저런 거를 과연 정치라고 할 수 있을까? 야당으로서 최소한의 어떤 뭐 이름이 민주당 아닙니까? 네. 민주당이라고 한다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도 좀 나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단독 입후보하고 심지어 지금 이제 기세로 봤었을 때는 그냥 100% 그냥 동의를 받을 것 같아요. 아니,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식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 거수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지금 느낌 아니겠습니까? 제발 정치라고 하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단독 입 후보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또 말씀을 주셨어요. 하지만 또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지금 단일 대우로 가는 이 필요한 수순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원내대표 선거에서 전원 찬성이 나올지 혹은 일부 반대 기권이 나올지도 좀 눈여겨볼 포인트이긴 한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단독 입 후보 이 상황이 그냥 다 같이 좀 생각이 좀 하나로 같이 간다. 아까 단일 대우도 얘기가 나왔죠. 명심이냐 당심이냐 어쨌거나 하나로 갔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명심이 당심인 거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영훈 의원님. 명심이 당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내대표 선거의 특성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경우에는 당원이나 국민들이 투표하는 게 또 아니거든요. 국회의원 당선자들, 21대 국회를 구성할 우리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투표하시는 선거잖아요. 그 선거는 사실 깜깜이 선거죠.
어떤 뭐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 후보가 당선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뭐 인기가 적다고 해서 당원들에게 인기가 적다고 해서 떨어지는 선거도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원내대표 선거의 특수성 우리가 고려해야지 이게 당심이냐 명심이냐 따질 일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명심이 당심이다, 당심이 명심이다 이런 논거는 저는 좀 틀린 이야기 아닌가? 원내대표 선거라는 특성상 국회의원들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원내대표, 어떤 사령탑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이 민생이 파탄나고 국민께 무례한 이 정부 어떻게 견제할지 이 합의를 통해서 저는 박찬대 의원이 단독 후보로 입후보했다고 생각하고요.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도부에서 2명이 모두 다 사퇴하고 원내대표 선거에 나가는 게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듯이 네. 의원들 사이에서 정치력을 발휘하고 뭐 단일화를 하든지 어떤 후보가 혼자 나가게 된 그 과정들 이것조차 저는 정치의 모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살짝 말씀 중에 깜깜이란 말씀이 나왔는데 저희는 깜깜이란 말보다는 블랙아웃이나 아니면 미궁이나 안개 속 약간 그런 표현을 더 선호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명심이냐 당심이냐 지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명심 혹시 박찬대 의원한테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 와중에 지금 나온 얘기죠. 근데 당심은 보통 당심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냐? 정청래 의원입니다. 평소에 항상 얘기하는 게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 여러분들입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총선이 끝나고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네. 민주당의 주인이 당원이다 이런 것이 실제로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의원들은 당원들의 그런 당심 이것을 외면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 스스로 당원들은 당원에 움직이더라고요.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지방 다니고 그러잖아요. 막 찾아와서 저 민주당 권리당원입니다. 딱 이렇게 목소리 깔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인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위기예요. 내가 지금도. 너희 뽑았다. 그렇죠. 네. 지금 당의 주인은 당원인데 총선이 끝나고 지금 당원들의 이 어떻게 보면 위치 지위가 이만큼 올라갔다. 그만큼 어디 가면 제가 권리당원입니다. 딱 목소리 깔고 얘기하면 주인님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해야 되는 정도의 그런 분위기다라고 했는데 박영훈 의원님 실제 현장에서 이런 분위기 좀 느껴지십니까? 원래 민주당의 주인은 권리당원이었고요. 이번 네. 총선에서 권리당원 분들이 정말 혁신적인 공천을 저는 주도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의 공천 과정은 국민 50%, 당원 50%, 당원 100%, 국민 100% ARS 선거로 진행이 되는데 네. 이분들이 정말 이번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제대로 견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말 이례적인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경선을 이렇게 다 치러 오셨거든요. 이 과정을 겪다 보니까 당원분들이 정말 정치 효능감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그 효능감이 저는 이 당원들의 정치 참여, 국민들의 정치 참여로 이어진다면 굉장히 긍정적일 거라고 보고 이게 결국에는 원내대표 선거로 이어지느냐, 국회의장 선거로 이어지느냐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반드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박광훈 원내대표 선출 과정을 보면요. 그때도 당원들은 다른 후보를 많이 지지하셨거든요. 결국에는 박광훈 의원이 과반이 넘게 득표를 해서 결선 없이 당선이 되셨어요. 네. 그걸 보면은 당심이 꼭 원내 구성원들, 국회의원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고 원내 의원들도 당심이나 국민들의 의견과 완전히 일치하진 않는다. 소신껏 투표한다. 상황에 맞게 투표할 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당심 지금 현재 뭐 이 정치 효능감을 우리 당원들이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원내대표 선거로 이어지진 않는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당원들이 원내대표 선거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단독 입후보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국회의장 선거에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떤 얘기들이 오가냐 좀 볼까요?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죠. 제명인의 마을에 이런 글들이 지금 올라온다고 합니다. 추미애 국회의장 꼭 다음 국회에서 국가서열 2위인 사람이 추미애였으면 좋겠다. 네. 우원식 의원 이번에 후보로 나왔죠. 나 국회의장 나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전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국회의장으로 추미애 지지하시라고. 네. 이 꼭 필요하다. 추미애 국회의장과 이재명 당대표 이 두 사람의 커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이른바 제명인의 마을 이 사이트에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은 윤영걸 대표님. 예. 왜 사실 국회의장 후보가 이번에 많거든요. 역대급으로 많습니다. 그중에 콕 집어서 왜 추미애냐? 왜일까요? 추미애 당선자가 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데 1등 공신 중에 하나잖아요. 조국 대표하고 추미애 당선자 두 명이 아마 제일 큰 공이 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명인의 마을이라든지 그 개딸들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네. 추미애 당선자를 국회의장 시켜서 다시 원수를 좀 갚아라. 뭐 이런 뜻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응징 차원에서 네. 추미애 당선자를 미는 거죠. 어떻게 보면 큰 전략적인 포석보다도. 그렇지만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섣불리 선택할 수 있을까? 이재명 대표의 이 명심이 중요하거든요. 아까도 뭐 당심 뭐라고 그랬는데 사실 당심이 아니라 명심이죠. 그거를 자꾸 이제 당심으로 포장하는 건데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추미애 당선자를 국회의장 시켰다. 그러면은 어디로 차가 갈지 잘 예측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급발진도 할 수 있고 갑자기 가다가 설 수도 있고 네. 우회전 좌회전 마음대로 막 할 텐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불안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조정식이나 정성호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더 생각을 할 텐데 지지율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좀 고민을 좀 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당심 명심하지만 당심보단 명심이 우선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명심이 추미애 국회의장 카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왜? 어디로 갈지 몰라서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들어보면 최창일 교수님 사실 추미애 의원 하면 생각나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랑 노동법 통과시킬 때 우리가 이른바 추다르크라는 별명이 그렇죠. 붙었던 그런 계기들이 있긴 합니다.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그럼 명심은 추미애 국회의장이 아니라는 거냐. 당심과 명심이 다를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명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명심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민주당의 지형은 그렇습니다. 지금 명심과 당심 다를 수가 있는 건데 네. 선거 끝나고 며칠 안 됐잖아요. 그리고 압도적 의석을 차지했고 네. 또 그 공천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더 압도적으로 작용했어야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몇 개의 선거구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투표 행태도 보였고 경선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압도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지금 결국 이제 국회의 의원들의 투표를 거쳐서 국회의장이 되는 거긴 합니다만 네. 일단 뭐 야당이 워낙 의석이 많으니까 야당 내에서 이제 누가 후보로 나서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저기 나오는 분들 중에서 정성호 의원은 뭐 다 알다시피 친명계의 좌장으로 얘기하고 있고 네. 조정식 의원도 워낙 이제 가까워요. 다 가까운 분들이긴 합니다만 추미애 대표나 저분을 다 어떻게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기하지 않은 문제인데 네. 앵커께서 저분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가 국회의장은 중립적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지금 민주당 내의 그 권력 지형을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좀 봐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국회법에 의해서 국회의장은 당적을 이탈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수결의 정치를 하지 말고 합의제 정치를 하라는 얘기예요. 여야가 이 문제가 얘기가 다를 때 의견이 다를 때 그걸 어떻게든 접점을 잘 찾아서 그 역할을 해달라는 게 국회의장의 역할인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그건 뭐예요? 그게 바로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고 보니까 그런 말들을 하는 거거든요. 저 네 분이 다 그게 잘못된 말인 건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아마. 네. 국회의장이 당적을 안 갖게 돼 있는 게 국회법에 따라서 그 규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걸 알고 그렇게 과도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명심이 당심이고 명심에 의해서 저분들 중에 하나가 될 거다. 근데 누가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은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당심이 추미애이기 때문에 이 추미애 당선인이기 때문에 또 당심과 명심은 같고 그래서 명심은 추미애 당선인한테 있는 것처럼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누가 될지 모르겠다가 결론이긴 해요. 네. 아무튼 명심은 당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후보자가 4명이에요. 이제 추미애 당선인 말고 조정식 전 사무총장 민주당 의원도 있고요. 정성호 의원도 있습니다. 근데 정성호 의원 하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친명 좌장이라는 표현이 붙죠. 정성호 의원이 출마했다는 건 정성호 의원한테 또 이재명 대표의 명심이 좀 실려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 의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 대표가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누구를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겁니다. 다만 예. 국회의장의 역할 또 우리 민주당의 책임 이런 걸 고려하셔 갖고 유권자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분이 적임자인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 대표의 고심이 또 이심전심으로 또 주변 가까운 의원들한테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정성호 의원은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공식 비공식으로 누구를 뭐 지지를 하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하지만 명심이 이심전심 전달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본인도 이 가까운 의원들 중 한 명이긴 해요. 그럼 이 얘기 즉슨 성재준 의원님. 지금 정성호 의원의 얘기는 내가 명심이야 라는 얘기인 겁니까? 아니 사실 지금 이제 정성호 의원이 했던 얘기 중에 제일 좀 눈에 띄는 표현 한 가지는 네. 이재명 대표의 고심이 이심전심으로 가까운 의원들한테 전달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재명인의 마을을 지금 대상으로 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개딸들이나 아니면 뭐 재명인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 좀 약간 좀 강성 지지층 같은 경우는 추미애를 밀고 있다라고 한들 민주당 내부적으로 의원들 사이에서는 나에 대한 어떤 지지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 애둘러서 좀 얘기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추미애 지금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생각해 본다면은 뭐 아까 전에 이제 그 또 재명인의 마을에서는 이재명과 추미애 두 사람의 커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네. 아니 커플이라는 게 하는 게 서로 사랑해야지 커플이 되는 것이지 양쪽에 있는 주변 사람들 생각도 없는데 막 밀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사실 추미애 지금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 썩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뭐 우호적인 감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공천을 받았을 때도 생각해 본다면은 이번에 공천받은 지역도 사실 추미애 지금 당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고 분노도 느낄 정도의 제가 보기엔 감정일 거거든요. 자기랑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 갔기 때문에. 근데 거기 가지고 또 당선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추미애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한테 내가 빚을 진 게 뭐냐라고 질문해 본다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본다면 추미애 지금 당선이 어땠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탄핵을 이제 또 이끌었던 분이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발 좀 그만해라. 제발 좀 윤석열 검찰총장을 뭐 대통령으로 만드는 이 과정을 제발 좀 멈춰달라고 몇 번이나 하소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싹 무시하고 그냥 대통령 만드신 분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상 생각해 봤었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네. 정성호 의원이 그 국회의장이 된다는 게 제일 좀 무섭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재명 대표의 가장 어떤 측근으로서 네. 정말로 정성호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뜻이 다 발휘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공포가 있는데 추미애 만약에 당선인 국회의장이 된다? 저부터 지금 캠페인 벌일 것 같습니다. 제발 국회의장 하시라고. 네. 제발 국회의장 하시라고. 국민의힘이 원하는 국회의장은 추미애 당선이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또 유튜브 댓글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오땡땡님. 어디로 튈 줄 모르는 추미애 이 당선인이 국회의장에 나온 국힘은 땡큐인가요?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이거 박영훈 의원님. 추미애 당선인이 의장이 되면 국힘한테 이 여권의 땡큐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왜 이번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를 했습니까? 국민께 무례하고 국정에 무능했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께서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로 정말 심판을 하셨거든요. 이 전 과정을 외면한 다음에 민주당 상황을 평가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와 추미애 대표 전 장관 사이를 약간 좀 소원하게 발언하시는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추미애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경기도지사 후보였거든요. 네. 가장 먼저 이재명 지사의 선거운동을 돕고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뭐 명심이 누구에게 있건 뭐 당심이 누구에게 있건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지금은 국회의장으로서 모든 후보들이 성명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정말 최상병 특검을 앞두고 있고 간호법, 양곡관리법 그리고 노랑봉투법 이 모든 것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을 시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국회의장이 단순히 사회를 보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사회를 보는 자리라면은 정말 사회 잘 보는 전문 사회자나 아나운서분들이 의장하면 되겠죠. 그게 아니라 국회의장은 기본적으로 정치의 역할에 충실해서 양당의 여야 모두의 합의를 이끄는 걸 기본으로 하되 정말 어느 한쪽에서 근거 없이
어느 쪽에 충성하기 위해서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 국회의장이 결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걸 원하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 그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 결과가 이번 총선 결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회의장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고 거기에 맞는 국회의장이 선출이 되는 게 명심이냐 당심이냐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일 거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성재준 의원님. 아니 뭐 제 발언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덧붙여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총선에서 패배했다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들한테 몽둥이를 맞았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계속해가지고 변화하려고 그리고 또 계속해가지고 비판을 지금 받아들이고 어쨌거나 노력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총선 시즌을 생각을 해봤을 때 민주당이 과연 잘했냐? 글쎄요,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거기에 얼마나 공감할지는 좀 물음표가 붙습니다. 혁신공천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혁신공천이라고 할 수 있나요? 비명행사 아니었나요? 그리고 실제로 비명행사 당시 2월 달 동안에 여론이 어떻게 움직였었습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국회의장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좀 지적을 해야 되는 게 아나운서를 뭔가 국회의장으로 삼는다? 글쎄 저는 이 발언 자체도 조금 굉장히 좀 심각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회의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뭐 아까 전에 후보라고 나오셨던 분들이 선명성을 지금 발휘한다라고 하시는데 저거는 선명성이 아니에요. 저거는 극단성인 겁니다. 최소한 대한민국 정치에서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중립을 지킨다라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적 또한 마찬가지로 포기하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분이 지금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다 상권 분립을 훼손하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나중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최창렬 교수님. 저는 뭐 뜨겁네요, 오늘. 네. 다른 얘기를 떠나서 국회의장의 중립성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회법에서 국회의장의 당적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 법률이에요, 국회법도. 국회법이라는 법률에 취지가 있어요. 근데 저분들은, 네 분들은 다 그걸 아는 분들일 텐데 어떻게 명시적이고 노골적으로 국회의장의 기계적 중립은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까?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 부분이 이재명 대표가 그걸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또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박 위원장이신가요? 저 처음 뵙는 분이셔서 모르겠는데 네. 대단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네. 네. 또 오늘은 오랜만에 지금 처음 나오셨는데 또 혼나셨어요. 네. 뭐 그냥 항상 예 누군가가 혼나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지곤 하는데 네. 오늘 뭔가 이 이슈가 좀 뜨겁네요. 국회의장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되는 거고 지금 필요한 국회의장은 어떤 국회의장이냐. 당마다 약간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얘기들 저희가 다양한 시각들을 그대로 전해드리니까요. 잘 판단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